부동산은 올라가는 무릎에 사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기회비용 플러스 실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떨어지는 무릎에 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무릎까지 가야 이제 제자리인데 여기도 손해예요. 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이 무릎에서 무릎으로 오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무릎은 지금 절대 아니에요. 전세가율도 너무 낮고 지금 투자자들 심리 상태도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아주 약하다. 지금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방의 도시들을 언급하는 상황들을 좀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지방 도시나 지역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씩 언급을 해볼까 하는데 마침 딱 이런 상황, 언급하기 좋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강력한 지금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지금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 거의 이재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얘기를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세종시가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동안의 세종시 상황을 보면 거의 한 2020년까지 전국에서 사실 가장 많이 상승한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급등한 도시를 치자면 세종이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2025년 상황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세종만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인 내용이 태반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의 반응이 되게 궁금했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의 내용이 어떨까? 아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봤는데 역시나 거의 90% 이상 뭐 거의 100%에 가깝게 부정적인 기자를 욕하고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시장은 예상한 대로 사람들은 반응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굉장히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전국에서 최고로 안 좋은 도시가 지금 바로 세종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행정수도 이전 이게 발표되자마자 지금 세종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무려 40% 이상 급증을 했다. 사실 이게 서울이었으면 아마 지금 언론에서 그 도배가 돼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지금 서울이 뭐 어디가 어떤 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신고가 막 나오고 막 하는데 세종이니까 기사가 별로 많이 언급이 안 됐어요. 지금 거래량이 40%가 급등하고 매물 감소가 지금 전국 1위다. 매물 감소하는 수준이 지금 전국 1위다. 그래서 상승장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대장급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나오는 신고가 현상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부정적인 댓글이 무슨 세종 뭐 인구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세종은 거의 부동산이 이제 안 오른다. 이런 내용으로 거의 댓글이 도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저의 의견 그냥 따져보면 호재성 기사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나름 호재가 되는 거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호재입니다. 호재. 그럼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봤던 분들은 이런 호재성 기사,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변하진 않는다. 지금 세종 상황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이 안 좋은 세종 상황을 이 호재, 일종의 호재로 인해서 시장을 뒤바꿀 수 있는지 아마 예상을 했을 때 아니다.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조금 결이 달라요. 저는 좀 지켜보는 게 좋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저는 항상 일관된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할지 못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과 어떤 요인,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요인들. 금리가 인상된다. 그럼 뭐예요? 악재죠. 금리가 인상된다. 악재죠. 악재는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된다. 그럼 뭐예요? 호재죠. 호재. 시장과 호재의 역학관계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힘이 크냐? 시장이 힘이 월등하게 큽니다. 시장이 힘이 월등하게 커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시장 상황을 먼저 봅니다. 시장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일관됩니다.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낸다. 이게 일관된 저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호재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지금 시장 상황은 뭐죠? 세종의 시장 상황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일종의 지금 호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급매물 소진되고 약간 급등하는 느낌 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상승 움직임이죠. 상승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서울 얘기랑 지금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르다라고 얘기를 먼저 전제를 깔고 가느냐?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냥 한번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거를 추진을 했느냐? 아니죠.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호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호재도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수도 이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 수도 이전을 이제 언제 추진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시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세종시에 보면 호재예요. 근데 이게 단발성인가 장기적인가를 봐야 돼요. 행정수도 이전이 우리 이사 가자. 우리 집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 집 이사하는 거 이삿날 정해놓고 딱 이전하면 돼요. 끝나죠. 그날 끝나는 거예요. 단발성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장기적인 정책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냐. 아마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을 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아마 대통령 5년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될 거예요.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책은 5년 내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시장 상황. 만약에 세종시 시장 상황이 5년 내내 하락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호재는 묻힐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에 세종시 시장 상황이 이 호재와 별개로 약간 턴을 해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방향이 갖게 되잖아요. 방향이 갖게 되면 이제 상승 움직임에 시너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세종시를 조금 관심 영역에 둘 필요가 있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켜본다는 게 지금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살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 지켜보라는 거지. 한동안 봐야 됩니다. 한동안. 지켜보란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가격 비교도 해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쭉 흐름을 지켜보란 얘기예요. 어떻게 살 타이밍 오르고 있으면 사면 돼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좋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자산에 대한 자산 투자의 유명한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말은 정말 쉬워요. 말은 쉬운데 무릎에 사라고 하는데 내려가는 무릎인지 올라가는 무릎인지 정확한 멘트가 없어요. 그냥 말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내려가는 무릎에 사면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가죠. 내가 사도 무릎에 사서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떨어지는 걸. 이거 어렵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무릎에서 살려면 이미 저 바닥을 봤잖아요. 많이 올라왔어. 근데 이때 사야 돼? 제가 답을 드릴게요. 부동산은 올라가는 무릎에 사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올라가는 무릎에 사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좀 큰데 부동산은 금액이 커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완전 여유자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했을 때 기회비용만 발생하지 비용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하고 비교만 하면 돼. 그래서 약간 내려가는 무릎에 사도 떨어지는 거 조금 참고 버티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완전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더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부동산은 기회비용 플러스 실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자, 떨어지는 무릎에 사면 떨어지죠.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져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자, 떨어지는 무릎에 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무릎까지 가야 이제 제자리인데 여기도 손해예요. 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릎에서 무릎까지 왔더라도 내가 이제 본전이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손해입니다.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가야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무릎을 넘어서서 허벅지 정도까지 와야 이제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이 무릎에서 무릎으로 오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깁니다. 몇 년이 아니고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을 투자할 때 섣불리 막 집을 사고 내 집 마련 막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 내려가는 무릎인지 바닥인지 몰라요. 올라가는 무릎은 절대 아닙니다. 올라가는 무릎은 지금 절대 아니에요. 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세종시를 좀 지켜보고 있는 편인데 일단 세종시는요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50%가 채 안 되는 아파트가 수두룩해요. 지금 뭐 전세가가 다 둘러봐도 3억대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2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는 5억, 7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내가 투자되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이 떨어져요. 첫 번째가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 동력이 약해요.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낮으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동력은 순수 투자자들로 인해서만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댓글을 보잖아요. 다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상승 동력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 상승하는 거 아니야? 상승하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거의 100%에 가깝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일부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올라간다 해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막 따라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동력이 약해요. 동력이 약할 때는 이 호재로 인해서 바로 시장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방향이 같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올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르는 무릎에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다.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 왜? 전세가율도 너무 낮고 지금 투자자들 심리 상태도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아주 약하다. 지금은. 그러면 호재 때문에 안 오르는데 시장이 오르냐? 올라요. 오릅니다. 나중에 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오르는 거 보고 오르는 상황에서 호재가 딱 먹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너지가 생기니까.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2012년, 13년 막 이때도 지금 세종 상황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이때 분양 시장에 있으면서 저는 오르는 걸 확신하고 매수를 권했지만 90% 이상이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한참 오르고 19년, 20년 이때 막 매수한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돈을 벌긴 했죠. 근데 지금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은 21년 말 꼭대기쯤에 팔고 나와야 돈을 벌죠. 근데 다시 꺾여. 그러면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못 벌죠. 어깨 사가지고 머리를 찍고 다시 지면 어깨춤인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예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손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일종의 부동산 시장의 호재성 발언을 가지고 세종시에 대한 우리가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아마 댓글도 부정적인 내용이 꽤 많을 거예요. 지방에 대한 안 좋은 댓글들이 엄청 달릴 게 예상이 들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안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 이론과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돈을 벌 타이밍을 알고 있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쫓아가기만 하면 늦는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또 투자 격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고 관심을 끊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일 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다 미친 듯이 사야 된다, 막 호황이다 이럴 때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실제로 돈을 못 법니다. 버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르는 거 보고 확인하고 주변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안 좋을 때 사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론 근거에 맞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여건이 하나 마련된 거랑 똑같아요. 호재가 소멸되는 호재가 아니고 5년 동안 지속될 호재가 딱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 바뀌면 아주 서포트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사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사라 이거 아닙니다. 관심을 지금이라도 가지면서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근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매수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장을 접근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세종에 관한 얘기를 기반으로 세종의 도시를 한번 살짝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